고일은 선생님이시죠? 그 혹시 양정희 양? 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하하, 이거 고맙구만. 바쁠 텐데 이처럼 마중 나와줘서.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셨으면 정말 기뻐하실 텐데. 그래, 참, 얘 내 손주야. 가리라, 인사하도록 해라. 이 하늘이와 절친했던 친구의 손녀되는 분이야.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그럼 가시죠. 그래. 그래, 대학에 나간다고. 네, 이곳 대학에 강사로 있어요. 대학생이라고 하셨죠? 네. 경제학과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난생처음 할아버님의 고향댁에 왔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곳인데요. 아름답다 마다. 좋은 곳이지. 내가 이번 고향 땅을 찾게 된 것은 일본에서 낳고 자란 이애에게 이 하레비의 고향인 제주도의 뿌리를 보여주자고 해서 온 거요. 양 선생이 잘 좀 안내해줘야 되겠소. 염려 마세요. 잘 부탁합니다. 제주도, 한반도의 서남단, 태평양과 마주한 자리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의 섬 제주도는 총 면적 1820평방킬로미터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섬의 중앙에는 해발 1950m의 장엄한 한라산이 솟아 정상에는 hun화구인 백록담이 있으며 곳곳에 아름다운 폭포며 기암절벽, 동굴과 원시림이 있어 대자연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삶의 애환이 서린 전설과 민요, 그리고 방언, 독특한 초가와 돌담들이 조화를 이루어 제주도는 민족의 꿈이 서려있는 신화의 땅이자 천혜의 아름다운 환상의 섬이며 순박하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산무의 고장입니다. 온갖 자연의 경이로움이 펼쳐진 제주도는 명승과 절경의 관광 휴양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울창하게 우거진 숲이 터널을 이룬 횡단도로를 따라 내려오면 넓게 트인 바다를 향해 떨어지는 정반폭포의 장관이 관광객을 반기고 여름이면 맑은 물, 고운 모래가 깔린 해수욕장은 원색의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성시를 이룹니다. 국제적인 종합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는 중문 단지는 각종 휴양 레저시설이 고루 갖춰져 가고 있어 부근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동양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열도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남방 과일들이 탐스럽게 열려 제주도는 남극적인 미각과 정취가 넘치고 제주도 곳곳에는 수많은 자연 동굴이 지하의 비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비의 섬 제주도에는 국내는 물론 멀리 외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들고 있으며 이들은 한 번 다녀가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절따라 관광을 오거나 몇 년 또는 몇십 년 후에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멋진 곳인데요. 아름다운 것이 자연뿐만이 아니죠. 토속적인 생활 문화가 그대로 잘 보존돼 있어 제주도는 그 자체가 거대한 자연과 민속의 박물관을 이루고 있는 거요. 그래서 제주도를 두고 신비의 섬이라고 부르지 않나? 제주도는 예로부터 북방 문화와 남방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문화 인류학적으로나 선사 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약 7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후석기 유적이 빌리모 동굴에서 발견되었고 최근에는 신석기 시대와 청동 시대의 옹관리와 절제 유물들이 발굴됨으로써 고대 철기 문화가 제주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래되어 일본의 야요이 문화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뒷받침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탐나국으로 불리웠던 제주도는 숱한 전설과 설화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아득한 옛날, 지금의 삼성의 자리에서 호련히 새 신인이 솟아오르니 이들이 탐나국의 시조인 호을라, 양을라, 부을라였습니다. 이들은 어느 날 동해로부터 떠내려온 함 속에 오국의 씨앗과 가축을 갖고 온 병난국의 새 공주를 만나 배필로 삼으니 지금의 혼인지가 이들이 혼례를 올린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활에서와 각기 살 곳을 정하니 이때 쏜 화살의 표적이 삼사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인들은 박토의 땅만큼이나 모질고 거친 역사의 시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고려 때는 몽고의 침략을 당해 골기했던 삼별초가 이곳으로 건너와 향파 두리성을 쌓고 최후의 항전을 하게 되자 많은 제주인들도 이에 가세하여 처참한 혈전을 벌인 끝에 마침내 모두 옥세하니 이때가 고려 원종 1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의 의로움을 기려 건립된 비가 항몽 순의 비입니다. 조선 왕조가 창업된 이래 제주도는 고려의 유신을 비롯한 수많은 유랑인들이 찾아드니 지금의 조천포구가 이때의 관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옛 모습을 지키고 선 연북정은 육지를 떠나온 이들이 임금에 대한 사모의 충정과 육지의 그리움을 달래던 곳이기도 합니다. 옛날 병사의 훈련과 무예의 수련장으로 사용되었던 관덕정은 세종 30년에 창건된 조선조 시대의 대표적인 목조 건물입니다. 조선왕조 이래 수많은 석학대가들이 유배를 오거나 관리로 부임하여 교학에 힘씀으로써 곳곳에 향교가 세워져 의로운 기품과 학문이 흥하고 예술이 꽃피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암, 송시열 등 5분을 옛날의 귤림 사원 자리에 모시니 이곳이 오현단입니다. 이들의 높은 가르침과 오국 충절의 장한 기계는 이후 제주인의 사상과 문화의 흐름에 큰 맥락을 이루어왔습니다. 해동 신필로 불리우는 초사 김정희 선생 또한 이곳으로 유배를 와 높은 학문과 심오한 예술의 향기를 이 땅에 남기니 제주인의 예지로움이 예사롭지 않음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교종 4년에는 화란인 하멜이 이곳에 표류해와 표류기를 씀으로써 제주도와 우리나라의 풍물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삼국시대 이래 제주인들은 끈질기게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자존의 드높은 기계와 의지는 연면이 이어와 3.1 독립운동 때는 이곳 만세동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조국 광복운동에 앞장섰으며 4.3 사건 때는 공산당의 만행에 결연히 맞서 민족의 정통성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이토록 변화무쌍한 역사의 시련을 언제나 몸으로 치르며 살아오면서도 이 땅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낙토로 변모시켜왔으니 이는 제주인들의 강인한 의지와 억척스러움이 거둔 위대한 결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이에요. 제주도의 생태계와 민속학적인 유물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제주도의 모든 것을 한눈에 살필 수가 있죠. 제주도는 약 25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섬이라고 해요.
이것은 제주도의 지질분포 모형도예요. 아, 제주도의 지질은 섬 중앙의 한라산과 기생화산들에서 분출된 현무암, 조면암, 안산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라산 정상 서남쪽에서부터 왕관릉, 영실, 서귀포, 서쪽 해안선에 따라 산방산에 이르기까지는 조면암과 암산암층이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 들포리 해안에는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신비로운 암벽층을 이루고 있으며 제주도에는 모두 360여 개의 기생화산이 분포되어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중성암으로 된 별도봉 또한 절경의 해안 풍경을 이루고 있으며 성산 일출봉은 수중 화산 폭발로 형성된 특이한 산으로 정상에는 분화구가 있으며 주위에는 모래와 조약돌로 구성된 퇴적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악산은 이중 화산으로 된 매우 특이한 분화구를 이루고 제주도의 해안가에 발달한 사고는 점차 내륙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식물 생태학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수직 분포를 보면 관목대, 침엽수림대, 낙엽화렵수림대, 2차 초지대, 해안식물대 등이 색상을 달리하면서 분포되어 있으며 한라산을 중심으로 1,8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식물의 보호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관목대에는 암내, 시로미, 한라기승마 같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침엽수림대에는 구상나무, 적성등이, 그리고 낙엽화렵수림대에는 서나무, 참나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차 초지대에는 제주도가 원산지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을 상징하는 나무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왕벚나무를 위시해서 천연기념물 191호로 보호되고 있는 한란 등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해안식물대에는 선인장, 문주란, 물보추 등이 자라고 있어 한림읍 월령리 선인장 자생지는 지방문화재 기념물로 구자읍 하도리 해안, 석칭 토끼섬의 문주란 자생지는 천연기념물 182호로 지정보호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한국과 만주 등 북방계와 일본을 비롯한 남방계에 속하는 곤충들이 함께 서식하고 있어 세계적인 곤충 연구 대상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산 곤충을 보면 아열대와 난대성 곤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학계에 보고된 바로는 873종이 기록되어 있으나 국내 학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조사된 것을 합하면 제주도의 소산 곤충 총수는 1000여 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류 또한 매우 흥미로운 서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텃새로는 떼가마귀를 비롯하여 찍바구리, 오색 딱따구리, 떼꽁 등이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북방계와 남방계 조류들이 계절 따라 이동하는 길목구시를 하여 국내에서도 드물게 보는 철새의 낙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희귀조로 보호되고 있는 황새와 검은 따오기의 도래지로 유명하며 그 밖에 갈매기, 청둥오리, 백로, 도요새, 가마오지 등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데 이제까지 밝혀진 종 수만도 200여 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해안가를 뒤덮은 바다 갈매기 떼들이 펼치는 군무는 또 하나 제주도의 인상적인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지리적 지형적 환경으로 인해서 포유류는 매우 드뭅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것은 모두 19종으로 이 중 멧돼지, 사슴, 삭 등은 보기 어려우나 쪽제비,
오소리, 노루 등은 흔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위도상 온대와 아열대에 위치한 제주도는 해역마다 특이한 조경 어장을 형성하여 200종이 훨씬 넘는 어족과 수많은 해산 식물이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보고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도 근해에 서식하는 어류를 보면 방어, 자리돔, 아홉동가리, 자바리, 농상어, 돌돔, 수염상어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전복, 설아, 오분자기, 닭새우, 뻘닭새우 등과 산호, 해조류도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어 수중의 신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 굉장한데요? 이게 돌목상어라는 거예요. 아, 이건 남쪽 바다에서 잡힌 것인데요. 크긴 하지만 성질은 무척 온순하대요. 허. 제주도는 하늘 고도로 예로부터 바람 많고 돌 많은 섬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풍토적 조건을 견뎌오는 동안 제주인들은 매우 특이한 생활 문화를 이루어왔습니다. 제주도의 민가는 거의 초가집으로 되어 있으며 마을 안길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긴 골목을 올레라 부릅니다. 정규석에 정당을 걸쳐 대문으로 삼았으며 집은 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와 밭거리, 쇠막 등이 배치되었습니다. 집안의 구조는 구들과 마루인 상방, 곡식을 저장하는 고팡, 부엌을 갖추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집줄 놓는 모습입니다. 집줄은 처음 외가닥으로 꼬은 후에 다시 두 가닥으로 연결하여 굵고 견고한 동아줄을 만들었습니다. 이 집줄을 띠로 두껍게 인 지붕을 격자로 엮어 메었는데 이는 강하게 부는 바람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이게 바로 말방해라는 연자방아지. 보리, 조 등의 알곡을 털거나 찢고 빻는 일을 했어. 네. 남방해라 불리우는 나무로 된 절구는 가운데 호물파 돌확을 넣었으며 곡물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팠습니다. 옛부터 제주도 여인들은 바쁜 일손을 놀리면서도 한 발로 애기 구덕을 흔들어 보채는 아이를 달래는 풍습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제주도는 옛부터 물이 귀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주의 여인들은 물허벅을 쥐고 2, 3km나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어다 식수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중산간지대에서는 빗물이나 바위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이용하였으며 바닷가 마을에서는 해안지대에서 용출하는 샘물을 식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식생활은 매우 검소하고 단조로웠습니다. 주식으로는 보리와 조, 팥 등으로 지은 잡곡밥을 주로 먹었으며 메밀가루 반죽을 붙여 무 등의 야채를 속에 넣어 만든 빙떡 등을 먹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소리를 이용하여 소주를 빚기도 하였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대표적인 옷으로는 가롯이 있습니다. 가롯은 무명이나 광목으로 옷을 지어 감즙으로 물을 들이고 이를 햇빛에 바랜 것을 말합니다. 이 옷은 빳빳하여 풀을 먹이거나 잔손질할 필요가 없어 예로부터 서민들이 노동복으로 즐겨 입어왔습니다. 제주도는 연평균 섭씨 14도의 온화한 기후에도 물이 씨 빠지는 척박한 화산 회토인데다
바람마저 심하게 불어 예로부터 농사가 어려웠습니다. 밭일에는 주로 말을 이용하였으며 씨앗을 뿌린 후에는 남태를 이용하여 흙을 다져 씨앗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다져줬습니다. 잘 봐라. 이것들이 다 우리 조상들의 손때 묻은 농기구들이야. 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쇠를 다루는 지혜를 터득해서 보습불미라 부르는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도 있었단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중산간지대에는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예로부터 제주도에는 목축업이 성했습니다.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옛 말이 있듯이 푸르고 넓은 산록은 천연의 목초지를 이루어 조랑말과 소의 방목지가 되어왔습니다. 바다 또한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통나무를 엮어 만든 뗏목을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제주 해녀는 옛부터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척박한 땅이라 농업 생산이 어려웠던 탓에 해녀들의 물질은 생활에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해녀들은 주로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든 물적삼에다 하의는 물서중이를 입었으며 머리에는 흰 수건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제주섬 앞바다에는 해녀들의 애절한 타락의 노래가 사철을 두고 이어졌습니다. 겨울이 되면 사냥이 중요한 생활의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라는 창을 쓰기도 하고 몰이를 하거나 덫을 놓아 노루, 꿩, 오소리 등을 잡았습니다. 예로부터 간일과 상건 등의 민속공예가 부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양태 작업은 대나무를 길게 쪼개어 짜나가는데 날줄 사이사이에 살줄을 넣는 식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탄건 역시 말총을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제주산 양태와 탄건은 우리나라 제일의 명품으로 쳐왔습니다. 이 밖에도 정당벌립, 백패랭이, 목각공예 등이 전통적인 민속공예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홀례는 매우 흥미를 끄는 의식의 하나입니다. 신부집을 나서는 홀례 행렬은 신부가 탄 독고나 가마가 앞서고 앞말을 탄 신랑이 뒤따르게 됩니다. 양가의 잔치가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홀례식에 신랑과 신부는 한 쌍으로 된 표주박으로 술을 마시는데 이는 본시 한 몸으로 점주된 운명에 따라 다시 합친다는 혼인의 깊은 뜻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전형적인 장례 행렬의 모습입니다. 행렬은 혼백상이 앞서가고 그 뒤를 마을 부녀자들이 상복 차림으로 설배를 끌고 갑니다. 곳에 따라서는 친구집 올레에서 노제인 고별제를 지내는 특이한 풍습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로라 불쌍사 예로부터 토속적인 민속신앙이 뿌리 내려왔습니다. 포제라 불리우는 마을제는 매년 음력 정월 보람남자들이 재관이 되어 지내는 유교적 제사로서 한 해의 안녕과 풍년풍어를 기원하는 제례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보라세인 당굿은 마을의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무당의 굿으로 진행됩니다. 영등굿은 매년 음력 2월 초하룻날 제주섬을 찾아와 2월 보름까지 머무르며 전복, 소라, 미역 같은 해녀 채취물에 씨를 뿌려주고 해상의 안전과 풍어까지 돌봐준다는 영등 할망을 위한 굿입니다. 영등굿은 모든 신들을 청하는 초감제로 시작하여 배방선을 띄워보내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칠머리당입니다. 민간 신앙으로 기자산신이 있습니다. 동자보살이라 불리우는 삭불이 있어 여기에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얻는 것으로 믿어져 예로부터 등남을 피는 여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돌하르방. 돌하르방은 본시 우성목 또는 벅수머리로 불리워졌는데 예로부터 제주도의 상징적 장승으로 전해져 온 것입니다. 이번 여행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내 고향인 제주도의 역사를 알게 되고 또 아름답게 발전한 모습을 보게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이에요. 하지만 강이라 제주도의 오늘을 잇게 한 밑바탕에는 산무정신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 산무정신? 할아버지, 그게 뭐죠? 옛날부터 제주도는 도둑과 거지 그리고 대문이 없는 전통을 이어왔어요. 네. 거센 바람과 풍랑이 식량을 걷어가도 남의 것을 넘보지 않았고 비록 척박한 땅에 혀를 묻을 망정 동정을 구걸하진 않았어요. 게다가 외적의 침략과 수탈이 잦았어도 결코 대문을 만들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장한 기계냔 말이다. 그러니 이제 제주인들은 모름지기 산무정신의 바탕 위에 이 땅을 더욱 아름다운 낙토로 갖고 가야 할 게야. 이 일은 바로 젊은 자네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나. 할아버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그래야지.